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로널드 퍼거슨과 타샤 로버트슨의 하버드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을까입니다. 15년 동안 큰 성공을 거둔 성인 200명과 그들의 부모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메일을 보냈고 인터뷰를 해달라는 권유를 하며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배경과 생활 환경이 모두 달랐지만 유사한 양육 패턴을 보였고 그를 두 저자는 양육 공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게 자녀를 양육한 부모들을 마스터 부모라고 이름 붙였으며 마스터 부모들은 8가지의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8가지의 역할인 조기학습 파트너, 항공기관사, 해결사, 계시자, 철학자, 롤모델, 협상가, GPS가 양육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서는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운 로드맵이 나와 있으며 저는 8가지의 역할을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학습 파트너로서 부모는 생후 5살까지는 자녀의 양적, 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성인의 뇌의 90%까지 자라고 마스터 부모들은 동물학자 로렌츠의 각인 현상을 알지는 못했어도 이 시기가 결정적 시기라는 것을 알고 생후 5살까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놀이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블록을 가지고 놀거나 플래시 카드를 읽거나 악기를 함께 익히거나 수를 세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집중력, 상상력,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경험을 많이 제공했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조기학습은 삶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꼭 조기학습 파트너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책에 나온 예시로 파멜라 로사리오는 부모가 너무 어려 아이를 낳을 준비와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누이들과 고모들, 친척들과 함께 많은 양적, 질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풍요나 지위 등이 조기학습 파트너가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바마 부부는 딸들이 5살에서 6살 때부터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학교를 갈 때에는 스스로 알아서 등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부부는 항공기관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항공기관사처럼 부모는 감독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맞닥뜨릴 문제를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며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능력과 수준에 가장 잘 맞는 수업을 받게 해주고 자녀를 존중해주며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주변의 새로운 성인들에게도 부모와 자녀의 요구를 예의 바르게 명확히 드러내며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 신중하다고 합니다. 해결사로서의 부모는 현명하고 임기응변에 뛰어난 보호자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항공기관사의 역할은 자녀의 주위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지만 해결사인 부모의 역할은 갑작스러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비행을 하는 도중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장애물을 만나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마스터 부모들은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어머니 폴리는 집을 작은 학교로 만들어 아인슈타인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책과 장난감을 주고 바이올린을 연습시켰으며 아인슈타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르칠 만한 사람을 찾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잘 알고 있듯 아인슈타인 집에서 오찬 모임을 하며 저명한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양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계시자의 역할을 대표한다고 하는데요. 계시자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려진 세상의 장막을 벗겨내주며
자신의 잠재적 미래상에 대한 가능성을 눈뜨게 해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틀을 벗어나 더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녀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목표를 더 높게 잡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마스터 부모들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만든 리사 손의 아버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을 통해 자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해야 하는데요. 또한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마스터 부모들은 자녀가 가난으로 인해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철학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충만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목표의식과 주체성, 똑똑함이 필요한데 철학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스터 부모의 역할 여섯째는 롤 모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 그대로 롤 모델,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끈기, 용기, 꾸준함, 성실, 배려, 공감 등을 보며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만 하는 부모가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며 강압을 통해서가 아닌 감흥을 통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자녀에게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 역시 자녀에게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협상가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자기 주장을 예의 있게 소신껏 똑부러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마야의 부모는 마야에게 공손하기만 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예의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폭발해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상가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녀의 주장에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해서 부모가 시켜주었지만 5년 동안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규칙을 이야기함으로써 자녀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 4년 9개월 2주가 남았어 라고 말한 것은 협상가로서의 부모 역할을 잘 드러내주는 책에 나온 예시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역할은 GPS입니다. 과거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힘들 때 GPS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그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어 힘든 순간에만 GPS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와주는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것 역시 마스터 부모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중 가장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알고 있는 부모와 적용하는 부모의 비교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제프리 페퍼와 로버트 서튼의 지행격차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며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닌 짬이 나지 않아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영에 맞춰진 것이라고 하지만 책에 나온 것처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에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자들도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바빠서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 양육의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큼 행동으로 옮겨 지혜로운 부모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단 양육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곳들에서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양육을 해본 적은 없으나 글로 양육을 배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온 8가지의 부모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질적, 양적인 시간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8가지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적, 양적인 시간은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녀가 그렇게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배움의 시작인 가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지닌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하버드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을까입니다. 감사합니다.